반갑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스크린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 하시던 분들 이렇게 한자리에서 뵈니까 아슬아슬하면서 더 반가운데요.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전국 CGV에서 생중계를 통해 보고 계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예, 특별시민을 연출한 박인재 감독이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재밌게 만든 영화니까 요거 끝나시고 소주 한잔 하시면서 이 영화 유권자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소주 사주시겠다는 얘기. 어쨌든 예. 네, 그런 의미가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정구 역할을 맡은 최민식입니다. 이 영화 좀 우울하죠? 예, 근데 오늘은 뭐 영화 얘기도 하고 또 그냥 사는 얘기도 좀 서로들 하고 우리가 뭐 꼭 영화 얘기, 정치 얘기, 딱딱한 얘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재밌게 우리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극장에서 보신 관객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심혁수 역할 맡은 곽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를 처음으로 보신 관객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자리만큼 더욱 긴장이 됩니다. 말도 더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 역을 맡은 심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민선 역을 맡은 유혜영입니다. 네, 임민선처럼 아주 똑 떨어지는 약간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최민식 씨, 오늘 언론을 통해서 처음으로 영화가 공개됐는데 여전히 그렇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는 떨리시나요? 그럼요. 마치 그 옛날에 소개팅 약속해놓고 도대체 어떤 분이 나올까 이런 심정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오늘 오신 분들은 첫 관객분이신데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좀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배우로서의 바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는 그냥 영화를 열심히 만들 뿐, 소비하시는 관객분들은 이미 극장에 상영됐을 때는 이미 저희 손을 떠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좋게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뭐 쏘쏘 뭐 별로다 또 아니면 재미없다,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권유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단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의도 그리고 저희의 어떤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잘 소통이 돼서 같이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 수 있었어야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은 있죠. 예. 근데 뭐 특별시민이라는 영화가 이런 영화입니다라고 일단 소개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존중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오늘 보신 소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요. 중계관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쇼박스 페이스북에 짧은 한 줄평 특별시민은 이러이러한 영화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원 씨는 이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보시고 정치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셨다고 했는데 시나리오가 대체 어땠길래 사전까지 꺼내셔서 찾아보셨나요? 뭐 시나리오 어렵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할 때 뭔지는 알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치 이제 영화를 찍을 때 정치란 뭔가를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뜻이 이런 뜻이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접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내용들이 정치인들, 정치가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의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는데 도움됐던 것 같아요. 심욱소유 캐릭터가 거기에서 나왔군요. 저는 굉장히 거칠기만 한 인물일 줄 알았는데 그러한 속에 아주 끈끈한 엘리트 정신이 아닌 아주 정치에 대해서 알아본 학구파적인 배우의 노력이 담겨 있었네요. 네, 검사 출신이니까. 네, 심은경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작에서는 또래 배우들과 함께 연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하셨어요. 어떻게 현장에서 소통은 잘 되시던가요? 고통은 오지 않았었나요? 제 대사에서도 있었던 단어들 같은데 정말 긴장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긴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선배님들의 뭐랄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뭔가 하고 싶은 저의 스스로의 어떤 욕심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제가 영화 속에서 어릴 때부터 봐오면서 저 배우들처럼 돼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특별심이라는 작품으로 호흡을 맞추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고, 사실 박경이란 캐릭터는 제 연령대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연령대의 캐릭터인데, 그 나이대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나갈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선배님들께서 항상 저의 그런 촬영 부분들을 항상 모니터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알려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그 박경이라는 어려운 캐릭터를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모니터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 있을까요? 되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들었던 거야.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딱 한 가지를 꼽아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냥 연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특별시민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인간 심은경으로서도 너무나 느낀 점들이 많았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느꼈고, 참 많이 배웠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연기적인 부분들까지 너무나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네, 정말 인간 심은경으로서도 한층 성숙해지게 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특별한 작품이 되었네요, 심은경 씨에게. 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CGV 스타 라이브 톡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네. 생중계된다 보니까 조금 더 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 어떠신가요? 어떤 각오로 오셨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말을 띄우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한 것 같은데 계속 여전히 벌벌 떨리고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요. 심은경 씨하고 굉장히 좋은 케미를 이전에 다른 방송이라든가 인터뷰에서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기대해도 될까요? 저희는 항상 둘이 있을 때는 네.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네. 이제 선배님들 앞에서 항상 촬영장의 그 기억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잘 보이고 싶고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깔려 있어서 긴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네. 웃기지 마. 태연 언니가
저희가 뭐 라디오에서 최근에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현장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부족한 제 자신이었는데 부족한 제 자신 많이 느꼈습니다. 네. 부족합니다. 두 분이 죄인된 사람들처럼 전혀 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고요. 정말 나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촬영했습니다. 네, 그렇죠? 은경 배우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 제 마음과 같아요. 방금 답변한 것도 사실 저와 매일매일 촬영하면서 만나서 고민을 상담하고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것들 중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춤을 잘 췄다. 이렇게 둘둘 팀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감독님 이 영화는 사실 영화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정치의 가장 꽃이 선거이잖아요. 그 선거전을 굉장히 치열하게 다뤘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영화 시나리오가 완성된 건 지금보다 한참 전이잖아요. 이 영화를 만들게 네. 감독들이 항상 다음 영화를 쓰기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액션 영화를 한다든지. 저는 이번에는 그 인간이 가진 그 욕망들 중에 저 최상에 속하는 권력욕, 권력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보통 권력욕이라고 하면 상징되는 직업군이 정치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의 꽃은 또 권력욕을 쟁취하기 위한 선거가 있는 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렇게 나갔던 거. 권력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아주 심플하고 담백하게 말씀하셔서 사실 현장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감독인데 권력에 욕하는 감독님은 굉장히 멋진 분 같아요. 아니,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저는 아니고요. 뭐 많죠. 저 알기에 뭐 슈퍼마켓 많이 아는. 결국 이제 영화의 완성은 사실 영화를 다 찍고 후반 작업을 하고 편집을 끝내고 음악을 넣고 믹싱을 하고 그런 작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화는 태생적으로 혼자 보는 장르가 아니잖아요. 관객들하고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영화가 상영되고 관객이 이 영화를 봤을 때 비로소 영화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제 관객들의 몫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스틸 보면서 영화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 여기 계신 분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영화를 이미 보신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라서 영화에 대해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스포일러가 될 만한 얘기들은 간직하셨다가 개봉을 하고 나서 그때 얘기해 주시고 여기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쇼박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금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다른 중계관에 계신 분들도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중계를 보고 계신 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봤거든요. 다른 지방관에 계신 분들 질문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요. 대구에 계신 분이에요. 잠시만요. 대구 분들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뭐 대구뿐 아니라 뭐 왕십리, 대전, 뭐 광주 여러 곳에서 지금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 카메라를 나와요. 네, 저 큰 화면으로 보시게 돼요, 관객분들께서. 네, 뒤에서 굉장히 크게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원혜은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류혜영 배우님, 본인의 캐릭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고 특별신이라는 영화가 배우님에게 어떤 영화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어떠신가요? 임민선이라는 캐릭터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전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둘째 질문이 뭐였죠? 특별신이라는 영화가 배우님에게 어떤 영화인지. 영화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좀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운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네, 대구에 계신 관객분께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채택되신 분께는요, 저희가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쇼박스 페이스북에 티켓 인증샷과 메시지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영화 중에서 그 선거 사무실 창밖 사진 곽도원 씨를 잡는 장면에서 뒤에 눈동자가 이렇게 보이는 그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관객분이 계세요. 오리에서 보고 계시는 문경남 관객께서 그 눈동자가 계속 안쪽을 향하면서 비추는 게 눈길이 가더라고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그 눈동자는 이제 뭐 영화 보셨으니까 그 밖에 변종구 현수막이 뒤로 비치는 그 모습인데 의미로는 아이 인 더 스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변종구가 다 내려다보고 있지만 사실 실상은 심혁수가 변종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꼴도 있는 거고 마지막에 아이고 스포일러. 어쨌든 오늘 스포일러는 제가 걸러서 들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일러를 하고 앉아있네요.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어쨌든 박경이 마지막에 단서를 얻는 그 장면, 그 씬에서도 결국은 또 변종구가 또 보고 있는 꼴이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네. 또 한 번만 더 저희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영등포에 계시는 김주영 관객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최민식 씨에게 보내는 질문입니다. 영화 중에 뼈 있는 대사가 많았지만 최민식 배우님이 외치셨던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대사가 유독 뇌리에 남는다고 하세요. 그 짧은 대사에 정말 많은 순간이 스쳐갔는데 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이나믹함을 느끼셨던 순간이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제가 그냥 네. 보통 때 살면서 네. 요즘 같은데 요즘 아주 다이나믹하잖아요. 눈 뜨면은 TV 틀면은 그냥 매일 새로운 그 수용해내기가 벅찰 정도로 감당해내기가 벅찰 정도로 요즘과 같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유수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다이나믹함이었는데요. 그러면 영화 스틸 보면서 영화 얘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보여주세요. 보셔도 됩니다. 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최민식 씨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출마 선언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때 정말 더웠습니다. 네, 영화 보시면서 간파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땀이 실제로 그 네, 옷을 이 셔츠가 덮더라고요. 저절로 젖을 정도로 작년 여름에 정말 더웠잖아요. 폐 창고 거기서 찍었는데 저는 그래도 말이라도 하죠. 우리 저 심혁수, 곽도원 씨나 저 박경 씨, 우리 저 선거 캠프에 있었던 친구들은 그걸 원래는 그게 15분짜리 연설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보신 것처럼 편집이 됐는데 죽어났죠. 저는 뭐 떠들기라도 했으니까 좀 저기 했는데 옆에서 이제 그 저의 연설 내용을 고스란히 리액션으로 받아내야 되는 주변 배우들이 아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더운데 뭐 선풍기를 돌릴 수가 있나 에어컨을 틀 수가 있나 그냥 숨은 턱턱 막히죠. 하여튼
NG를 제가 내면은 저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위와의 전쟁, 예,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예. 박도훈 씨는 어떠셨어요? 지켜보시면서 사실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봐도 설득이 될 만큼 굉장한 에너지를 지닌 장면이었는데 저희 말고도 그 장면에서 지켜보시면서 좀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요? 아 이제 선배님께서 뭐 말이라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죽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반대입니다 이게 저렇게 15분 가량의 장 대사를 저 더위에서 저 환경에서 이렇게 집중을 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만약에 내가 저걸 했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연기에 집중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와 근데 저희 서 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 똑바로 서 있기만 하고 이제 카메라에서 안 벗어나면 되는데 이걸 계속 이제 진실을 담아서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야 진짜 대한민국 다이나믹하게 진짜 영화 찍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안 먹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NG 내지 말자. 굉장히 어려운 원테이크 씬이었는데 그 씬의 원동력은 욕안 먹기 위한 배우의 노력이었군요. 그 사실 이 장면 말고도 변준구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쇼라면 가히 뭐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 정도로 뭐 랩부터 뭐 무대 매너 연기까지 특히 연기가 일품인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뭐 초밥을 먹다가 갑자기 뭐 사람이 오니까 뱉어낸다던가 뭐 상황이나 상대방에 따라서 계속 톤을 바꾸는 인물인데 연기하시면서는 좀 어떤 부분에 제일 중점을 두셨나요? 글쎄요.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그 어떤 대중이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 대중이 없는 정치인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대중들에 의해서 선출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굴절된 어떤 정치의 민낯, 물론 이제 훌륭하신 정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굴절주에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심심치 않게 이렇게 굴절된 정치인의 민낯의 어떤 속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때그때 변한다는 거죠. 예, 그때그때 합리화가 있고 그리고 이 A라는 사람 만났을 때 또 B라는 지역에 갔을 때 또 달라지고 또 그리고 자연인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달라지고 어떤 그런 변화, 그런 특성에 좀 특성을 좀 많이 관찰을 했죠. 예, 그러니까 어떤 뭐 특별하게 뭔가를 설정해서라기보다는 대본과 연출 라인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접근해서 치열하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씬에서 이 시퀀스에서는 이 사람들과 정서적으로나 어떤 모든 물리적인 면이나 철저하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또 빠진 다음에 다시 또 이쪽에서 또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분주했죠. 좀 바빴는데 그게 어떻게 뭐 좀 모르겠습니다. 저 전에 한번 편집본 보고 완성된 작품은 오늘 처음 봤는데 잘 이렇게 어우러졌는지 좀 그러니까 워낙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질문도 받아볼게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도 함께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맨 끝쪽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른편 쪽에 손 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한이라고 하고요. 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이랑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영화 이름에서 이제 그 당이 새 자유당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영화 제작을 할 때는 그걸 아마 이제 지금의 최근에 바뀐 거니까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름이 너무 이제 기막히게 맞는 것 같아서 신기해서 혹시 약간 그런 성견지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뭐 웬만한 거 다 있어도 당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사실은 공모를 했어요. 저희가 그 프리프로덕션 하는 단계에서 전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이 당명이 어떤 게 좋을까. 하지만 여태까지 현존하지 않았던 조합을 해도 된다. 네, 그래서 결정했던 게 새 자유당이고 다음 게 미래당인데 공교롭게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CG 작업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어쨌든 뭐 완전 똑같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자유당 때라는 옛날 개그 있잖아요. 지금 자유당은 계신 설마 분들은 네. 젊은 아, 관객분들이라서 나 이승만 정도 때 제가 그거랑 이제 조합을 설마 했어요. 예. 지금 감독님의 말씀 알아들으신 분은 저절로 그냥 옛날 사람 인증을 하시게 된 건데요. 어쨌든 많은 당명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좀 비슷해지는 것도 한국만이 가지는 정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이번에는 곽도원 씨가 한 분 불러주시겠어요? 네, 행복한 배우 유혜영 플래카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 영화 캐스팅을 보면서 조금 의외였던 게, 한국 영화치고는 여자 캐릭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이제 기존 한국 영화 생각해보면 다들 남자여도 상관이 없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물론 비중은 적지만, 어쨌든 이름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오히려 여자 배우분들이 다수인데, 혹시 이런 여자 캐릭터를 좀 더 많이 둔 거에 의도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딱히 의도라는 건 없고요. 이 영화 자체의 컨셉이 어떤 그 현실에 좀 밟혀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정말 좋아진 거죠. 그 여성 정치인이라고 하는 혹은 여성 기자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저도 뭐 그걸 의도를 해서 뭐 썼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양진주, 임민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크게 의도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스틸 보면서 저희가 계속 대화 이어나가고요. 질문은 중간중간에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틸 보여주세요. 네, 두 분의 또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 두 캐릭터에. 그 곽도원 씨 캐릭터가 박경에게 캠프에서 사용한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똥물에서 진주 찾아내는 거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캐릭터가 확 다가왔는데, 곽도원 씨는 이 심혁수라는 캐릭터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나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심혁수 역할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프로는 관계가 나빠져도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게 프로라고 얘기하듯이, 심혁수라는 캐릭터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성공으로 끌고 가려는 강인한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캐릭터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 광고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재를 또 수용을 해서 변정부 시장이 삼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논리는 또 굉장히 악역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인물인데요. 그 영등포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김주영 씨께서는
곽도원님께 죄송합니다. 압구정의 정지훈 씨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댓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연기를 잘하시는데 곽도원 배우님 특히 악역 분야에서 국내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를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떤 악역 또는 사람을 참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악역을 따로 탐구하는 게 아니라 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정말 나쁜 사람은 나쁜 짓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짓이 정말 나쁜 짓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들, 깨우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그냥 정말 나쁜 짓인지 모르고 남을 헐뜯거나 뭐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읽게 되면 이제 주인공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한 이제 선역이 있으면 악역이 있는데 그 악역은 제 스스로 정당성을 만들어야겠죠. 그 악역으로서의 그 정의감, 정당성이 내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꽃처럼 만들어져야 이것은 꽃이다, 이건 꽃이다라고 이제 믿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암에 계신 김민경 씨가 최민식 씨에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오프닝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평소 랩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애. 네, 그 저기 뭐죠 그 무슨 머니 있죠?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세대,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 세대는 그러니까 포크 계열의 노래가 굉장히 유행하던, 그러니까 통기타와 청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시죠? 세시봉, 그 송창식, 윤영주, 이장현 그런 분들 활동하시고 팝송도 밥 딜런 뭐 이런 그런 분들 노래 많이 듣고 뭐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또 힙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듣는 입장이었죠. 듣는 입장인데 굉장히 그 리듬이 그 흥분이 되더만요. 예. 이게 뭐가 이렇게 가슴이 울렁울렁하면서 그 묘한 흥분이 되면서 그리고 그 노랫말, 그 말들이 아주 기가 막히더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래를 치는 가사잖아요. 그걸 뭐 전문 용어로 뭐라고 아직 까먹었는데. 라인. 그게 너무 솔직하고 그 꾸밈이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꾸미고 멋있어 보이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질러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직설 화법으로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통쾌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거는 그러니까 참 좋았어요. 예, 참 좋고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에 우리가 오프닝 장면을 우리가 의논하고 그럴 때 어떤 변종구의 이중성, 어떤 그런 면들을 좀 부각을 시키는데 그냥 평범한 어떤 뭐 토크쇼나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정치는 쇼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신 이번 그 영화에서 편집이 된 장면이 있어요. 그 제가 유세하다가 기절하잖아요. 스포일러. 제가 어떻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병실에 입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편집이 돼서 없어졌는데 그 기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뭐 괜찮냐, 뭐 그래서 뭐 이 기자는 뭐 이번에 결혼하지, 그래서 뭐 선물해줄까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그 문소리 씨가 맡은 그 정재의 역할, 그 문소리 씨가 시장 정치는 뭐라고. 제가 문소리 씨한테 그러죠. 정치는 뭐라고 생각하나? 쇼야 쇼.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렇듯이 이건 어떤 보여주는 또 정치인의 또 다른 소통의 방식, 어떤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몸부림이자 퍼포먼스지만 또 그 이면에 철저히 계산된 어떤 그런 좀 이중성을 보여주고자 좀 무리한 선택을 했는데 참 고맙게도 그 다이나믹 듀오 우리 최자 씨하고 개코 씨가 아주 그냥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저를 연습실로 끌고 가서 그냥 사정시 트레이닝을 그래서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 덕분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씬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사실 그런 씬을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 약간 걱정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그렇게 소화를 잘 해내시는 걸 보고서 어떠셨나요? 잘해봐 개저씨 소리 이제 아 근데 그 선배님이 워낙 음악적 소양이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깊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별 걱정은 안 했고요. 실제로도 잘 하시고 끝에 트로트처럼 끝나잖아요. 우리가 의도했던 게 바이브레이션이 딱 의도했던 게 정말 그 개저씨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왠지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 나이 먹은 공무원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번 환심을 사볼까 하는 그 정도의 몸부림. 그러니까 좀 저 사람 오버하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우리는 느낌을 원했던 거죠. 거기서 뭐 제가 진짜 무슨 뭐 랩을 잘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웃기는 거죠. 네, 그럼 관객분들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하시기 전에 영화에 대해서 짧은 한 줄 평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여기 사이드 쪽에 지금 손 들고 계시는 관객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를 볼 때 저는 이제 해치라던가 아니면 구두라던가 이 영화 안에 있는 미장센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미장센 중에 제일 좋았던 게 고깃집인데 가장 이제 변종구가 인간적으로 보였을 때가 무슨 큰일이 나기 전에 고깃집에서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제 이 맛이 안 난다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는 거기서까지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없고 정치를 하는 그런 변종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화 뒤에 만약에 이게 현실이었다면 변종구가 대통령이 됐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그 장소가 되게 중요해 보였는데 감독님께서 혹시 특별히 신경 쓰셨던 그 어떤 미장센이 있는지 그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영화 안에서요? 네, 영화 안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씬의 미장센이 말씀하시는 사실은 크게는 두 군데인데 그 변종구 선거 캠프의 어떤 그 공간들 그리고 TV 토론하는 그 장면의 공간들을 이제 만드는데 특히 TV 토론 같은 공간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우리가 TV 토론 같은 거 하면 현실에 있는 그 지금 하고 있는 TV 토론보다는 다음 선거나 혹은 다다음 선거에 과연 어떤 형태로 이분들이 이제 할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제가 작두를 탔는지 요번 대선 때 스탠딩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변종구 선거 캠프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선거 캠프보다 외국 사례들을 좀 미술들을 보면서 변종구 선거 캠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가 저번 선거를 했던 그 선거 캠프 공간을 좀 참고를 해서 만들었던 부분이고, 뭐 크게 두 군데 정도 저희가 되게 많이 돈도 많이 들이고 공도 많이 들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어린 무당이 등장을 하는데 감독님의 신기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여기 계신 분들 받기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른 관에 계신 분이 남겨주신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 계신 이명원 씨인데요. 우리나라 현실 그대로를 보고 있어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정치라는 일에 여러 감정을 느끼는 박경의 캐릭터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정치인을 연기하셨는데 신은경 씨, 정치와 관련된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아주 깊은 질문을 이명원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앞에서는 랩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정치라는 게 무엇일까? 네, 그렇죠. 정치라는 것이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저도 알아가고 있고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고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정치라는 것은 참 포괄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치란 어떤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특별시민을 촬영을 하고 나서 조금이나마 느낀 건 정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예의주시하게 지켜봐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각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관객분들께 전달을 하는 게 저희 영화의 어떤 역할인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답변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제가 아직은 연륜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네.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나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험학예상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 해주실 분은 최민식 씨가 한 분을 뽑아주시겠어요? 네, 뭐 소형고 이렇게 보면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정말 그 선거를 앞두고 개봉을 하게 돼서 이번에 선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더 선거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리고 더 후보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장면들 중에서 그 배우분들이 담배 피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TV 드라마에서는 요즘에 담배 피우는 장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게 저로서는 많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난히 각 배우들이 담배 피우는 장면들을 찍으신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까 다른 분 질문하신 거랑 약간 겹치긴 하는데 그 먹는 장면이 좀 또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최민식 씨 먹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먹는 장면들도 많았고, 특히 엔딩을 또 먹는 걸로 제 예상과 다르게 뭔가 사건이 터지는 걸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냥 먹는 장면으로, 특히 이제 입을 막는 것 같이 상추를 싼 그 고기를 입안에 가득 숨도 못 쉴 정도로 하는 장면이 이렇게 입을 막고 살으라는, 나도 입을 막을 테니 너도 입을 막으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건지, 어쨌든 담배 피우는 장면과 이렇게 먹는 장면을 많이 넣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담배 피는 거는 뭐 딱히 제가 형님도 담배 피는 거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항상 감독이 연기 연출을 하거나 그럴 때, 특히 특별시민 같은 영화의 어떤 연기 연출 감독 중에 되게 자연스러운 걸 원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어떤 말을 시작하거나 혹은 말이 끊기거나 어떤 관계를 만들거나 그런 수단 중에 담배가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고, 이제 금연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참 송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서 여기 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가 금연이잖아요. 좀 이렇게 스크린 바깥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초조함이 있죠.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변종구의 어떤 그 아주 그 소위 말해서 권위의식, 병원 안에서도 피고 집무실에서도 피고, 그러니까 어떤 오히려 법을 준수하고 그 뭔가 그러한 하나의 그런 룰조차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공직자가 그 자신이 그 감당해내는 그 엄청난 그 선거, 앞으로의 대선을 향한 전략, 어떤 이런 것들에게 눌린 나머지, 그러니까 습관처럼 담배를 입에 물고 어떤 그런 그 변종구의 초조함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계산했었던 거는 곽도원 씨와 병실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나 어떤 이럴 때 그 곽도원 씨 카트에 이렇게 스모그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그 이 변종구와 심혁수와 그리고 그것을 그 모사, 그러니까 그런 꿍꿍이, 그런 어떤 정략적인 그런 모사를 꾸밀 때 그걸 또 바라보고 있는 박경의 똘망똘망한 눈망울, 어떤 여기에 이제 또 그 마치 무슨 저 시각적 효과, 특수 효과처럼 아주 우리 그런 에펙트처럼 이렇게 연기가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과해서 좀 요즘 트렌드와 안 맞아서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의 의도는 그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먹는 거는 변종구가 그 정재 기자한테 낫또를 먹여주고 그 애기 동자한테 꽃게를 받아먹고 마지막 엔딩에 그 기수한테 상추를 먹이고, 그런 행위들이 일종의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권력이 작동되는 상황에서의 행동인데, 공교롭게도 그 애기 동자를 만났을 때 그 권력이 변종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친구한테 받아먹는, 그리고 마지막에 기수라는 그 친구한테, 운전기사의 기수한테 먹이는 건 또 영원한 어떤 권력을 향한, 의도는 그거긴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런 먹이는 행위가 정확하게 어떤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제 몫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각자 느끼시는 그 부분이 정답일 겁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CGV 라이브톡 전국 17개 관에서 관객분들과 함께 하셨는데 소감 어떠셨는지와 여기 계신 분들께, 그리고 다른 중계관에서 보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가 사실 제일 즐겁거든요. 뭐냐면 제 영화를 저희가 만든 영화를 보러 와주시고 거기서 궁금한 점들 질문해 주시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 첫 관객분들 모시고 이렇게 배울 텐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예, 영화 앞으로 그 좋은 의미로 관객들한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걱정을 했어요. 현실도 이렇게 징글징글한데 동네 극장 와서 또 이런 징글징글한 거를 봐야 되는지, 충분히 제가 관객의 입장에서라도 뭐랄까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유익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줄 사람들을 뽑는 이 중요한 선거, 투표, 이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감했으면 했어요. 너무나 지겹고 넌덜머리가 나지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겹다.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놔버리는, 무관심해지는. 그러면 또 비극은 다시 되풀이된다고 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겨울수록 이제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깊이 들어와서 끝장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끝장을 내야 된다는 거는 좀 말씀이 좀 과격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막강한 권한, 권력을 행사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해서 우리가 지겹다고만 불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겨우면 지겨울수록 우리가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매 눈을 갖고 살피면서 우리가 투표에 인해서 다시는 이러한 이 지겨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우리의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겹더라도 옆에 분들과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한테도 말씀들을 좀 해주셔서 우리 한번 더 지겹게 선거잖아요. 이 영화를 보고 이 선거가 투표가 얼마나 마지막에 우리 박형 씨의 그 대사가 되게 저는 같이 심은경 씨하고 그 씬을 찍으면서 참 짠했어요. 예, 우리 저 심은경 씨 노래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예?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유권자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이 영화의 메시지거든요. 예. 이런 선거철만 되면은 뭔가 우리들한테 뭐 간이고 내장이고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막상 당선되고 나면 변정구처럼 바뀌는 사람들이 한두 명 우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사기를 못 치도록 우리가 이번에 선거에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유권자들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메시지를 담는 영화거든요. 같이 공감하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배님 말씀하신 이 감동이 여운이 끝나기 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시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시민은 정의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 의미들이 관객분들께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꼭 필요한 시기에 개봉하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시민이라는 영화는 유권자로서 올바른 정치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오늘 주인공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특별시민 4월 26일 개봉하고요. CGV 17개 극장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영화 특별시민으로 특별한 밤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